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상곡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고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1963년도 의정부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될 때 모습이에요. 이쪽은 읍이었을 때 모습이고 시가 되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니에서 동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니에서 동으로 바뀌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행정구역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군, 읍 이런 데는 리로 하고 그 도시는 시로 동으로 하니까 그거만 다르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언제 모습일까요? 지금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죠. 네. 이게 1980년도에 산곡동하고 고산동이 양주에서 의정부로 편입이 됐어요. 없었는데. 아. 요때 모습보다 요때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안정돼 안정감이 보여요. 있어요. 이쪽이 약간 뭐 누가 뭐 비워먹었는지 약간 허전해 보이고. 자, 고산동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양부 양주군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서 내동면 고산리하고 이밤리를 통합을 했는데 그때 통합된 리 이름이 고산리예요. 그래서 양주군 별내면에 편입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에 편입이 됐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편입되기 전부터 상곡동하고 고산동은 이쪽 우동네 송산 지역이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때 의정부 읍이시로 승격될 때도 이쪽으로 편입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80년도에 의정부시로 편입이 됐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문화재로는 신숙주 선생님 묘가 있고 미루감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통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로 마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것도 마을 이외에 다른 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이 이제 가나다순으로 나와가지고 가젠마을이었어요. 효령대군의 후손인 의원군 멱이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방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 곳을 찾아가지고 오신 게 어디냐면 가젠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입향조라는 거죠. 의원군 멱이 가젠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뭘 했냐면 마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입향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이 마을은 기본적으로 몇백 년이 됐냐면 1623년이니까 500년? 400년이 된 거예요. 2020년이니까 400년. 4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마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의원군 여기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의원군 그러니까 역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뭐는 나오냐면 의원군은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의원군이 나오는데 태종실록에 나오고 1408년이에요. 의원군 황거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효령대군 후손이면 아니네. 이 시대에 되잖아요. 네네네. 아니고 두 번째로 찾아봤더니 숙정실록에 나와 있는데 1680년이에요. 이게 또 뭐하고 안 맞냐면 아까 인조반정하고 안 맞죠. 그래서 복창군 이정의 양자 의원군 이혁을 본가로 돌아가도록 하고 연자는 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죄인
이 의원군이고, 그래서 복창군이 아버지인데 뭐냐면 이영군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양자. 양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었던 거야? 자손이 없어서 자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뭘 있었냐면 딸은 있었어요. 아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이혁을 뭐로 드렸냐면 양자. 양자로 드렸어요. 근데 앞에 보면 여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누가 죄를 졌을까요? 죄인 이혁. 죄인 이혁이니까 이혁이 죄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죄를 졌냐면 아버지가 죄를 아버지 졌어. 이정이 영무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이쪽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본인이 영모에 가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영모에 휘말려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가 있냐면 연자되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구도 가야 돼. 주르륵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냐면 이혁도 유배를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면해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하야, 양제, 쉽게 말하면 뭐야? 호족에서 뭘 한 거야? 없앴다. 파준 거야. 네, 다시 그러니까 원래 그 자식이 아니니까 파줘 가서 니네 집에로 가라. 그러고 그럼 뭘 면하냐면 벌을 면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딸은 있었어요. 그 딸은 어떻게 있냐면 이것 때문에 노비를 받겠지. 이혼을 했어요.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숙종이 그 딸한테도 계속 그 나중에 그 쌀 같은 거 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숙종 21년에 보니까 1689년이죠. 한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이 흉인의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옥살을 했잖아요. 이게 사사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약 먹고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신원이 됐어요. 신원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그 딸만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지낼 수가 없는 거야.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맡을 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다시 원래 있던 이역을 어떻게 하자. 양자로. 다시 양자로 들여서 뭘 모시게 해라. 제사를 모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뭐하고 맞지 않느냐면 가젠말의 그 입향조하고 맞지를 않죠. 그리고 보면 한자도 원자가 달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전주이시니까 전주이시들 보면 집성촌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가 남아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지난번에 조사를 못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맡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이거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양자도 드립니다만 옛날에 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뭐지? 그 씨바지처럼 받으면서 오는 거. 네네. 첩도 있지만 첩보다는 뭘 하는 경우가 많냐면 씨바지 드립니다. 그냥 첩 같은 경우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뭐가 돼요? 그걸 뭐라 그러지? 서자. 맞아. 서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나와가지고 첩이 나오면 서울이기 때문에 적자가 안 되니까. 일단 나를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씨바지. 여기서 딱 이 씨바지를 몇 글자로 쓰라 그러면 이게 딱이에요. 죽은 자가 산자보다 고대받던 시대. 그래서 여기서 씨바지를 드는 이유가 뭐로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원래 이야기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아들을 낳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딱 나오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제사도 못 지는 거야. 그래서 무자라고 7거지약 중에 무자가 있는데 무자라고 할 때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경우죠. 아들이 없는 경우에 아까도 봤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은 뭘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양자를. 자, 씨바지 하면 생각나는 거. 딱 이게 강수연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와서 이제 보면 정실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한 편법이 바로 씨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까 이제 정실 부인이 이제 아기를 못 가졌으니까 시바지를 들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정실 부인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시바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동의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저기 할 때 시바지 그 영화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0살인데 결혼한 지가 12년이 됐다 그랬어요. 18살에 와서 시집을 왔는데 그때 12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면 옛날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잖아요.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해줄 수가 없냐면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은밀히 이렇게 이제 시바지를 들여가지고 뭐 시바지가 임신을 하고 나면 같이 마찬가지로 정실 부인도 보여 계속 애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상태에서 애 낳았다라고 하면 되게 웃기니까 계속 같이 이제 배를 똑같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좀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건 아니죠. 요즘에는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대리모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시바지랑 똑같은 거예요. 시바지 영화는 임권택 감독을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했던 저기 영화고 마찬가지로 요번에 윤여정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무슨 저기에서 여우 조연상 받았습니다만 1987년이죠. 이것도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베니스 87년에 맞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강수현이 여우 주연상을 그러니까 수상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네,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영화가 외국에서 뭔가 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고. 처음이라 난리가 막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기 시바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바지를 드린 이유는 뭘 위해서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네, 위해서. 네. 근데 했는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어. 그러면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운다. 안 키우죠. 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땐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딸을 낳으면 딸을 누구한테 주냐면 시바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애를 키워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거죠. 네가 딸을 낳으면 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이나 돈 같은 거 주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시바지도 일종의 직업이 된 거죠. 그 대를 물려서 시바지 엄마가 시바지면 그 딸도 시바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모계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무당 같은 경우 세습모 같은 경우가 보통 엄마가 무당이면 그 딸도 무당인데 그런 식으로 세습되듯이 시바지도 이렇게 세습이 됐대요. 그러니까 시바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양반피를 가진 딸이 있는 거죠. 여자들 중에서는 양반피를 받은 딸. 그렇겠네. 양반피를 받았어요. 네, 왜냐면 네, 네, 네. 어차피 양반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이걸 안 하니까 양반 가정에서 했는데 딸이면 필요가 없으니까 내보내니까 결국은 그 반은 뭐냐면 피는 양반피를 반은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나 어렸을 때 동네도 있었어. 자, 아까 이게 시바지에 보면 증보 살림 경제라는 게 나오는데 유중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익기라는 편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 것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몇 대를 전해갈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는 자는 다만 자기 한 몸에 이르러 끝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자기로부터 제사를 받드는 일이 끊어져 처량하게 의탁할 때가 없게 되니 이것으로 본다면 인간이 밤낮으로 세상에서 경영하는 것 가운데 뭐를 하는 거야?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는 것보다 큰 게 무엇이겠는가? 뭐가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그렇죠. 제일 큰 일이라는 거죠.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아들을 자을 낳을 상 10가지가 있고 이 영화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눈동자가 길고 눈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며 살갗이 부드럽고 윤택하며 얼굴이 거위알처럼 생기고 어깨는 둥글고 등은 두터우며 코가 높고 봉의 눈에 눈썹이 희고 이마는 평평하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기가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등등등 뭐가 여기 한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요만 적어갖고
아들을 낳지 못할 30가지가 있어요. 또 30까지야. 이건 더 많아. 그냥 앞에만 보면 노랑머리, 붉은 머리, 노란 눈동자, 붉은 눈동자, 눈이 깊게 들어가 움푹하고 눈썹이 없으며 코가 꺼지고 코리가 낮으며 이마가 높고 얼굴이 들어갔으며 이마와 인당에 주름이 있고 콧잔등에 마디가 있으며 머리털이 성글고 빳빳한 데다가 또 한자도 되지 않으면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상인 그러니까 몸 얼굴도 그렇고 이제 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으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30개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자, 또 뭐가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딱 봤는데 보니까 이게 임신을 했는데 이게 빨갛대. 그 남자를 그럼 변하게 해야 이게 돼. 뭐야? 뭐로 바꿔줘야 돼? 아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를 남태로 변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자, 남편이 선수 장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동남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 원래 이게 복숭아 나무 가지 중에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귀신 그 힘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거기다 특히 뭐 벼락 맞으면 더 좋아.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엄청난 거야. 이거는 짱이야 짱. 그래서 배다가 도끼자를 만들어서 몰래 임신부 몰래 놔야 돼. 그러니까 알면 안 되는 거야. 몰래 침상 밑에다 놓아도 돼. 도끼날이 위로 하는 오, 아 침상 밑에다 어쨌든 들어봤어. 네. 석옹황 그러니까 우황 한 덩어리를 붉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임신부 허리춤에 차게 하면 됐다. 그 아들로 바뀐다라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석우황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걸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뭐 산 이런 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뱀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 차고 있으면 뱀을 물리치는 그런 또 주술적인 힘이 있다라고요. 자, 활줄로 임신부의 허리를 묶었다가 만 3개월 만에 풀면 된대요. 이게 엄청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수탉이에요. 수탉의 긴 꼬리, 깃털 2개를 뽑아 임신부의 침상 밑에 두되 임신부가 알지 못하게. 그게 제일 쉽네. 남편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왜냐면 남편이 이게 남성성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침상 아래 깔아두되 임신부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모르게 해야 되는 거네요.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알면 네, 안 네. 되니까. 그게 비방이네. 다 알면은 IQ가 떨어지죠. 모르고 먹어야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씨바지만 있었냐? 씨내리라는 것도 있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무조건 다 여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잘못이 있었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씨내리.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통 이게 씨내리 같은 경우는 그 친구, 그 자기의 친한 친구나 집안의 종 아니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금 장수. 소금 장수. 옛날에 소금 장수가 제일 많이. 어머머머. 그 소금 장수가 마을에 오면 그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시 안 오잖아요. 그렇지. 한번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대요. 고려 공민왕 때 밀주부사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고자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첩하고 집안에 있는 종하고 이제 이렇게 합의하에서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 아들 낳는데 이게 누가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보기 싫어. 첩이 남편이 볼 때 첩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전설의 고향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부인한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합방을 하게 해놓고 아이를 낳으니까 누가 보기 싫은 거야? 처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뭘 뺏어? 애만 뺏어가지고 처를 안 보는 거죠. 애만 애지중지 남자보다 여자가 그게 더 강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으니까 질투가 심해가지고 첩이 양쪽 귀를 잘라내고 눈알을 쏜 모습 쪼았어. 내 종을 불러와서 눈알 파고 코에 곱비를 꿰어요. 그리고 고려사 열전에 보면 종의 국부를 잘라서 첩에게 날로 먹였다라고. 근데 이 시내리 기속은 고려사에는 있다고 발견이 됐는데 조선시대 때는 발견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조선시대 때 없었다? 그건 아니라. 기록만 안 예,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그 한국인의 성가 민속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930년대 경성일보에 보면 그러니까 한성 그러니까 경성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은 그 시집 와서 이제 늦게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가 목매다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왜 죽었겠어요?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집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아이를 아예 못 낳은 거야.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10몇 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런 식으로 됐으니까 죽는 거 아니냐? 시내리 때문에. 7일 그러니까 7일 정도 아이 낳고 7일 정도 됐는데 부인이 그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시네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1930년대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